너는 뭔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너는 왜 그렇게 위에 앉아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판사한테요? 판사한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 그리고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네.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조금 인상에 남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검사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또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네. 기억에 남는 사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겠지만 좀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죠. 전 검찰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폭을 봐줬네? 라고 사실이 생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사실 그게 이렇습니다. 조폭들이요 막 몰려다니다가요 자기 사촌 동생이 어디 가서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행동대장이 감히 누가 내 사촌 동생을 때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조폭 애들을 다 불러가다가 그 때린 애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걔네 집 앞에 간 거예요. 걔를 불러냈습니다. 공터에서 가해자를 막 때리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 이제 불러서 혼만 내주겠다, 겁만 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쭉 삥 둘러서 있고 그 고등학생 이제 친구가 가운데 서 있고요. 이 행동대장이랬던 사람이요 야구 배트를 들고 너 임마 어린 놈들이 벌써 그럼 돼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훈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뭐 세게 가격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지 마라 이거 엉덩이 툭툭 치고 실제로 뭐 상해가 남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친 것은 없었고.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그 맞은 고등학생도 어디 가서 뭐 신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폭들이 그렇죠. 막 모여있고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제 잡혀갔던 겁니다. 문제는 이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요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형량이 막 3년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폭 두목은 자기는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던 적이 절대 없다. 그리고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옆에 있었던 다른 행동대원들이 아니 뭐 우리 형님이 야구 배트 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 이제 맞은 고등학생 피해자를 불러다가 이 조폭 두목이 야구 배트 들고 있었냐 안 들고 있었냐 요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렀어요. 고등학생을 조사를 하겠다고 불렀는데 저한테는 이제 얘기하는 게 야구 배트 들고 있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에 좀 뜸을 들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다. 근데 자기가 사실 여기 검찰 조사 받으러 오기 전에 검찰 조사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그 행동대장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연락 와가지고 너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코치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 단계에서는 코칭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걔가 만약에 그 야구 배트 들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코칭을 넘어서 위협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검찰청에 오는 것도 그 행동대장이었던 사람이 같이 와서 대동해서 데려다주고 이랬습니다. 말이 데려다준 거지 감시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 행동대장이 얘가 실제로 야구 배트로 때렸습니다 라는 걸 입증을 할 거면 이 증거를 첨부해서 재판에 넘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순간 행동대장과 그 조폭들은 얘가 자기네들을 배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증거에서 빼자니 얘가 무죄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넣자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증인이라든가 이런 거 보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인 이 피해자는 그 진술 한 번 때문에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쫓기며 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 위치인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 증거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은 야구 배트를 때렸다 라고 제가 기소를 하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사실은 이러이러하고 증거도 이게 있는데 네. 증인 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증거로 삼지는 않았다. 일단은 요거 외에 다른 여러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 정황 증거들로도 조폭의 야구 배트를 들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한번 입증을 해보도록 하고 그게 만약에 정 어려워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2심에 가서 이거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라고 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1심에서는 야구 배트를 들고 때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죄가 나왔더라. 물론 뭐 이렇게 둘러싸고 협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나와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야구 배트를 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사로서 너 이거 봐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증인을 보호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그렇게나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를 평생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나의 실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친구에게 부당한 부담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분명히. 네. 뭐 사실 법이 보호해줄 거야 하는데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은 맞아야 되는 거고. 네. 법으로 이렇게 막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딜레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증인 보호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비실명으로,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보호가 강력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제 뭐 비실명 대리 신고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진행해본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잘 알아내시더라고요. 다 알아내. 네. 우리 김은찬 변호사님도 벌써 9년 차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벌써 참 오래된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 뭐 사실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제가 뭐 사실은 좀 한번 경험을 했던 것 중에 좀 짧고 굵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조울증 환자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분이 업다운이 심하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조울증 환자들은 보통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없이 우울해져서 굉장히 이제 침체되고 축소되는 그런 성향의 조울증이 있고, 영웅 심리가 발산을 해서 뭔가 내가 큰일을 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형태가 있는데 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조증이셨던 거죠? 그렇죠, 조증이죠.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약을 먹으면 약을 한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은 정상인처럼 생활하는데 문제가 네.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러면서 그 약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된 거고, 이제 이분은 사실 이제 다시 증상이 발현이 된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구하겠다라고 들어가다가 잡힌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뭐 사실 건이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분이 뭔가 계속 운전도 하고 계속 뭔가 상황 자체가 뭔가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는데 이분 뭔가 영웅심리가 굉장히 있고 좀 당당하고 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제 그 인정신문에서 이름 뭐 이런 거 묻잖아요. 네, 판사가 판사가 묻죠. 그래서 판사가 이름 뭐 하는데 갑자기 대뜸 판사한테 너는 뭔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데 넌 왜 그렇게 위에 앉아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판사한테요? 판사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라이브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너무 당황했는데 조금 흥미가 진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모두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원래는 옆에서 변호사가 제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쨌든 판사한테 물었으니까 판사도 답변을 네. 해야죠. 판사를 보는데 판사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여자 판사님이셨는데 네. 말문이 턱 막힌 거죠. 똑바로 뭐 대답합니다 뭐 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뭐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름 당시 대통령님 상황을.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판사님이 그쯤 되면 이제 저한테 굉장히 SOS를 치겠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네. 갑자기 이분이 나는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고 자기가 아는 지인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불러달라는 거예요. 저도 뭐 사실은 갑자기 그 판사님이 대상에서 저로 약간 대상이 돌아섰어요. 네. 왜 너가 이제 갑자기 변호를 하냐는 거죠. 네, 그분은 구속이 되셨겠네요. 구속이 됐죠. 네. 구속이 됐고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 가서 네, 치료 감호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근데 문제가 제가 그래서 한 달 뒤에 찾아갔어요. 봤더니 약을 이제 한 달 정도 드신 후지 다시 정상적이 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변호사님,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 깨끗하게. 악수를 우와. 딱 하는데 네. 제가 좀 너무 무서우면서 와. 한편으로는 그 은우님들의 그런 위대함을 한번 좀 느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은 검사, 변호사로서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해서 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네. 한번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죠. 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